Hi Max. Here. Music start. Okay. I wanna bump a beat that goes hard. 안녕하십니까, 심사장입니다. 오늘은 ASMAX라는 신생 브랜드에서 제품을 협찬을 해주셨는데 세나나 카르도 같은 헬멧 블루투스 장비를 만드는 업체 브랜드인데요. 새로 생긴 데예요. 세나의 카피 버전을 짭세나, 카르도의 카피 버전을 차르도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제가 협찬받은 ASMAX의 이 Z1도 오리지널 제품의 카피 버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이게 또 막상 보면요, 이게 또 그냥 카피 제품이네 라고 하기에는 제품 마감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이 완성도라든지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완전히 브랜드급 그 이상, 그리고 자체 앱도 따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ASMAX Z1은 세나를 따라했다기보다는 카르도를 되게 많이 따라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좀 비슷해요. 그 제품 중에서도 그 팩톡을 조금 많이 따라한 것 같아요. 자석으로 부착되는 이런 자석 부착식도 그렇고 그 작동 방식들도 카르도랑 되게 많이 흡사하고요. 일단은 좀 스펙부터 좀 볼까요? 스펙은 완전 최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스펙충들은 이런 거에 아주 환장을 하죠. 하나씩 볼까요? 가장 편안한 기능이죠. 에어 마운트라고 하던데, 요거는 카르도에서 보셨던 자석으로 붙었다 뗐다는 자석 부착식 방식이에요. 써보니까 편하기는 편하더라고. 그리고 블루투스 버전은 최신 버전인 블루투스 5.3 5.4가 나와 있기는 한데 5.3도 나쁘지 않죠. 완전 최신이죠. 그리고 음성인식 기능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 음성인식 기능이 저한테는 정말 많이 유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노킹 센서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헬멧을 두 번 탁탁 건드렸을 때 구름 메쉬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이 기능이 왜 좋았냐면, 여자친구라든지 와이프라든지 뭐 가끔 태우는 템덤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헬멧 블루투스의 조작 방법을 숙지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자세히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거는 이제 노킹 센서가 있어가지고 헬멧을 두 번 탁탁 건드리면 구름 메쉬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유용했어요. 노킹 센서 이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제품 자체에 개인 커스텀이 가능한 LED 조명 효과도 내 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속 충전이 또 가능하고요. 완충하면은 11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또 거짓말 같지는 않은 게 지금까지 3달 넘게 쓰면서 충전은 10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인터컴도 한번 살펴보면 블루투스 인터컴도 10명이 지원이 되고, 메쉬 인터컴도 10명이 지원되고, 그룹 메쉬에 유니버셜 인터컴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나 쓰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기능이죠. 이 IP67등급의 방진 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특히 비가 폭탄처럼 완전 소나기 물폭탄이 쏟아지는 날 비를 맞아도 제품이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 밀폐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에 물이 스며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도 되게 간편한데, 앱이랑 본체가 연결만, 그러니까 페어링만 되어 있으면 무선으로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제품 영상의 목차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간단한 언박싱, 두 번째는 앱 사용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제품 자체에 대한 사용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ASMAX Z1의 음질이랑 마이크,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용 후기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구성을 했고요. 이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고 그 해당 챕터를 보시면은 원하시는 것만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언박싱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이게 제가 처음 언박싱 할 때 영상인데요. 언박싱 할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 세나랑 카르도를 제외하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앱코 T 시리즈나 비모토 시리즈들의 그런 포장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냥 세나랑 카르도를 뜯는 것 같은 고급 제품을 언박싱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구성품들의 퀄리티나 마감이나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디자인을 한번 좀 볼까요? 이 디자인을 보시면 어떤 헬멧이랑도 잘 어울리도록 디자인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되게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크기도 되게 컴팩트합니다. 그 세나 50S랑 지금 비교를 해보는 것만 보셔도 제품의 크기가 상당히 컴팩트하다는 거를 단박에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압도적으로 좋았던 기능, 에어 마운트. 이거는 저도 정말 궁금했던 기능인데, 자석으로 붙였다가 이제 떼지는 기능인데, 야, 이거 심사장, 이거 너 자석으로 붙였다 떼는 건데 이거 달리다가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자석이 붙으면서 이 동시에 상단이랑 하단에 이 클램프의 이빨이 완벽하게 물리는 구조기 때문에 주행 중에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본체를 클램프에서 탈착할 때
그 본체를 앞으로 밀어야 본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억지로 본체랑 이 클램프랑 막 떼려고 해도 탈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앱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신생 브랜드다 보니까 어플이라든지 한글 지원이 약간은 어설프기는 한데 이런 거는 점차 바뀌고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돼요. 앱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본체, 그러니까 AS Max Z1을 처음 켰을 때는 앱이랑 본체랑 페어링을 최초로 꼭 해줘야 됩니다. 최초로 페어링을 해야 이 앱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페어링을 하셔야 되고, 그 앱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앱의 구성이 정말 괜찮아요. 이게 뭐 잠깐 치고 빠지는 그런 브랜드의 막 대충 만든 그런 앱의 느낌은 아니에요. 구성도 되게 괜찮고 보기도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AS Max 본사에 한글이 안 돼가지고 불편하다고, 한국 사용자들은 한글이 안 되면은 불편해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바로 한글 패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한글이 약간 번역기를 써가지고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막 어감이 약간 이상한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 번역기 막 억지로 돌린 느낌. 그리고 이 본체에서 이제 스피커에서 나오는 이제 음성 언어가 있잖아요. 원래는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만 됐었었는데 8월 14일에 이 앱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한국 음성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체에서 나오는 안내 음성을 영어에서 한글로 변경을 하시려면은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한국어를 다운받고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AS Max 대표, 그러니까 CEO가 제 영상을 본다면은 한국 음성이라든지 한국 그 글자들, 폰트들을 대충 번역기를 돌려서 하지 말고 제대로 구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할 거면은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은 말아야 된다. 이런 피드백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앱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음악 들을 때 이퀄라이저 설정하는 거랑, 그리고 LED를 커스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조명이 나오게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커스텀이 되고, 그러니까 메쉬 인터컴이랑 그룹 메쉬랑 뭐 블루투스 인터컴 이런 것도 앱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자주 쓰는 기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 한 번씩 다 눌러보시면 아 이런 기능이구나 하고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간단한 이 제품 본체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제품을 딱 봤을 때 상단에 이 두 개의 버튼이 음량 조절 버튼입니다. 길게 눌렀을 때는 이전 곡, 다음 곡 넘어가는 기능이 되는 거고요. 제품을 이제 정면으로 봤을 때 버튼이 두 개가 있거든요. 앞쪽에 이 작은 버튼은 인터콤 버튼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이 큰 버튼은 멀티펑션 기능입니다. 그냥 편의상 멀티 버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전원을 켜고 끄는 거는요, 이 인터콤 버튼이랑 멀티 버튼을 2초 이상 길게 눌러주면은 꺼지거나 켜집니다. 충전 단자를 물리는 쪽에 버튼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 버튼을 짧게 누르면 음성인식 대기 모드가 되고, 길게 눌렀을 때는 음성인식 어시스트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는 본체에 달려있는 버튼을 아무거나 한 번만 짧게 누르면 전화가 받아집니다. 전화를 종료하고 싶으면 앞에 인터컴 버튼을 한 번 눌렀을 때 전화가 종료가 됩니다. 전화가 오는데 받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터컴 버튼을 3초간 길게 눌러주면 전화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재생하고 싶을 때는 멀티 버튼 있잖아요. 멀티 버튼을 한 번 짧게 눌러주면 스마트폰에 연결된 음악 앱을 통해서 음악이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이제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룹 메쉬는 인터컴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인터콤에 연결할 다른 Z1의 인터콤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연결될 사람이 3명이면 조인 3멤버 이런 식으로 안내 음성이 나오고, 연결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인터콤 버튼을 한 번 눌렀을 때 팀업이라는 음성이랑 함께 메쉬 인터컴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메쉬 채널은 본체에서 자동으로 통신이 깔끔한 채널로 잡아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따로 잡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자동으로 돼요. 메쉬 인터컴, 그러니까 메쉬 통신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하고, 메쉬 통신을 할 때 중계기당 최대 통신 레인지가 1.5km에서 2km인데 제가 테스트한 실제 거리도 그 스펙에 나와 있는 그 통신 거리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메쉬 망을 통해서 여러 명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중계기당 1.5km, 2km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경이 15km까지 통신의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세나랑 카르도의 그 메쉬 통신 방법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룹 메쉬, 그러니까 메쉬 통신을 종료를 하고 싶다면 인터콤 버튼을 길게 3초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메쉬를 이용하면서 프라이빗하게 1대1로 대화를 하고 싶거나 뭐 한 명, 두 명만 껴가지고 통신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인터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룹 모드인데, 그룹 모드 같은 경우는 인터콤 버튼을 짧게 한 번씩 누르면 뭐 프리 모드, 그룹 모드, 스탠바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순차적으로 될 때 그룹 모드에서 대기를 하고 다른 기계도 그룹 모드에서 대기를 하면 둘이 바로 조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리 모드인데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되는 통신 방법입니다. 프리 모드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다른 기계도 프리 모드에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블루투스 5.3 이상의 스펙을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그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도 음질은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그룹 모드랑 프리 모드는 종료하고 싶으면은 인터컴 버튼을 한번 짧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니버셜 모드도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SMAX Z1이랑 세나랑 연결을 한다거나 뭐 Z1이랑 카르도랑 연결을 할 때 이럴 때 유니버셜 페어링 모드로 본체끼리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Z1이랑 세나 50S는 유니버셜로 페어링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카르도는 따로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어요. 카르도가 저한테는 없으니까. 일단 요것도 추후에 업데이트로 세나랑 유니버셜 페어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본사에 이 피드백을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기능들은 대부분 음성 명령으로, 그러니까 음성 어시스트로 다 명령이 가능합니다. Hi Max. Speaking. Volume up. Okay. Hi Max. Speaking. Volume down. Okay. Hi Max. Hi. Group mesh. Okay. Start grouping. Hi Max. Speaking. Group mode. Okay. Hi Max. Speaking. Free mode. Okay. Hi Max. Coming. And intercom. Okay.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기능을 음성으로 실행하고 명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저한테는 간편했어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Z1의 음질이랑 마이크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 스피커가 40mm짜리 드라이버가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저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세나 50S를 쓰고 있고 그 세나 50S도 같은 40mm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음 부분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너무 평범한 음색이에요. 약간 너무 그냥 플랫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음보다는 중고음, 그러니까 높은 음에 힘을 많이 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속도가 높아도 아니면 좀 풍절음이 많이 들려도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성이나 노래는 선명하게 잘 들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세나 50S 하만카돈 같은 경우는 저음 영역대가 많이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었을 때 노래 듣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은 이 50S가 취향이 맞는 거죠. 저는 저음이 좋으니까. 근데 Z1은 이 초기 세팅 자체가 엄청 플랫한 느낌. 그래서 이 앱을 통해 가지고 이퀄라이저를 설정을 하면은 아주 조금 괜찮아지긴 해요. 저음이 살짝 살아나긴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좀 취향 차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음 듣는 걸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높은 음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뭐 발라드를 듣는다거나 뭐 UAG 같은 피아노 선율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세팅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이 마이크 부분은요, 저는 처음에 이 제품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이게 와이프랑 통화할 때 와이프가 제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해가지고 제가 본사에 이거 제품 불량이 온 것 같다, 뭐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이 마이크 자체에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들어가가지고 그 말을 할 때 마이크가 입에 엄청 가까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마이크 음량을 세나로 예를 들면 세나는 한 요 정도가 떨어져 있어도 상대방이 선명하게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Z1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한 요 정도는 입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상대방이 선명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품을 설치하실 때 이 마이크를 최대한 입에 가까운 데다가 설치를 하셔야 이 상대방이 듣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Z1에 제공되는 마이크가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소음을 억제해주는 기능이 탑재가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9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을 때 와이프랑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입에다 엄청 가까이다 대고 이제 통화를 했죠. 근데 와이프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러는 거예요. 뭐 방에서 통화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나 지금 오토바이 타고 90km,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람 소리라든지 그 잡음이 와이프한테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지. 내가 마치 방에서 통화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다는 거죠. 마이크를 최대한 입에 잘 붙여가지고 통화를 하면 그거 외쪽으로 뭐 바람 소리라든지 소음 억제 기능은 뛰어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용 후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영상을 종료할까 하는데요. 제품 퀄리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브랜드급
급이에요. 브랜드 급 이상이에요. 세나랑 카르도랑 비벼야 될 정도의 이 빌드 퀄리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이 마케팅만 조금 잘한다고 하면은 가성비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세나랑 카르도가 훨씬 좋죠. 브랜드 가치도 훨씬 높고 세나나 카르도처럼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를 잡지는 못하겠지만 가성비가 있는 인터콤이 되는 빌드 퀄리티가 좋은 그런 브랜드로 저는 충분히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세나나 카르도를 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때문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인터콤 때문에 이제 세나랑 카르도를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중국산 제품들도 대부분 인터콤 기능이 달려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헬멧 블루투스 제품을 고르실 때는 고민이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고가의 헬멧 블루투스 장비를 사자니 나는 동호회 활동도 안 하고 여자친구나 와이프 아니면은 뭐 친구랑 잠깐 라이딩을 하는 정도라면은 그 세나나 카르도는 너무 비싼 선택지죠.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기들의 성능이 대부분 상향 평준화가 된 지금은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괜찮고 어떤 헬멧이랑 갖다 붙여놔도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추천드려요.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더보기랑 댓글란에다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 선택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 몫이죠.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